분기별 결의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회사인 코스맥스 MBT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MBT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연구하는 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지향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2년 1월 2일에 설립이 되었고 2015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변경이 있었는데요. 상장되고 난 뒤에 원래 뉴트리바이오텍이었는데 코스맥스 MBT로 2019년 3월에 상호를 변경하게 됩니다. 대주를 먼저 살펴보시면 코스맥스 BTI와 특수관계인이 38.9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시면 코스맥스 NS, 그리고 닥터 DNA, 그리고 코스맥스 MBT 상하이, 그리고 코스맥스 MBT USA, 그리고 코스맥스 MBT 호주, 그리고 코스맥스 MBT 싱가포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과 호주의 자산 총계가 큰데요. 각각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 자회사들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업황의 전망과 그리고 성장성 등은 지난 노바렉스의 영상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이번 코스맥스 MBT 영상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두 가지 기능성 원료를 나타내는 기준 고시형과 개별 인정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고시형은 식약처장이 법으로 고시한 원료들이 있고요. 영양소, 기능성 원료 등이 있습니다. 홍삼, 비타민 이런 것들 잘 알려진 것들은 식약처에서 고시를 해서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인정형은 각 회사들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원료들인데 그 개별 인정형 원료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총 259개가 2020년 9월 말에 회사들이 인정을 받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노바렉스는 36개의 개별 인정형 원료가 있다고 했고요. 노바렉스가 1위고 그리고 기타 회사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코스맥스 MBT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급 형태에 따른 분류를 나타내는데 코스맥스 MBT는 ODM, OEM, 노바렉스와 같이 ODM, OEM도 하고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지향식품을 판매를 하고 제조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지향식품, 건강식품의 가공 등을 통해서 원료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4, 5년 동안에 식약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하고 연구개발을 해서 인정을 받은, 그래서 그 기능성 원료를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 고객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자, 아메이라든지 메나텍, 그리고 멜라루카 등 여러 다단계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고객사들은 여러 마트들이라 그리고 제약회사들, 식품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매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매출 실적을 이번 분기보고에서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되어 있고 국내와 수출로 두 가지로 구분해 놨고, 보시면 국내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점점 더 국내 이제 고령화 때문에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이번 3분기까지도 전년 동기 전체 매출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점점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가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지향식품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38.97%, 그리고 건강지향식품이 59.52%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만,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만 거의 판매를 하고 있는데 노바렉스 매출보다는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코스맥스 MBT가 좀 작긴 합니다. 자, 그러면 코스맥스 MBT가 턴어라운드를 할 징후가 있느냐를 늘 살펴보고 있는 것이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들이 있고 그 자회사들의 판매가 큰 쪽이 미국과 그리고 호주 쪽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중국 쪽도 있는데요. 미국, 호주, 중국의 매출과 그리고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코스맥스 MBT 전체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쪽에 각 자회사별 매출과 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한 5년간의 분기별로 그래프로 나타낸 재무제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먼저 영업이익인데요. 자, 매출액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성장을 계속 하다가 2019년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 올 2020년 1분기부터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영업이익 부분은 2019년 3분기, 4분기 상당히 좋지 않았고 2020년 들어서 점점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 3분기 매출액이 765, 그리고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9억을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 약간 출렁거림이 있고요. 2017년 1분기, 2분기가 조금 전년 동기 대비 주춤했다가 다시 매출이 5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다가 2019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 4분기가 좋지 않았다가 2020년 2분기,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47%, 65% 매출액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이 이번 2020년 3분기가 흑자로 돌아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금 회사 전체로 매출액은 턴어라운드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분기 매출은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2020년 3분기에 세웠습니다. 2020년 4분기 매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볼만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맥스 MBT의 턴어라운드 징후는 결국은 해외 자회사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매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자회사별로 2017년 1분기부터 나타낸 분기별 매출액들입니다. 자, 보시면 막대 그래프는 합계고요. 자, 이 보라색 선 그래프가 중국인데, 중국이 2018년 4분기 때 가장 증가를 했다가 그 이후로 점점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매출이 다시 증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미국인데, 미국이 빨간색 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매출을 보면 점점 조금 주춤하긴 하다가 점점 더 매출이 늘어나서 이제 2020년 3분기 때 가장 큰 매출을 나타내고 1분기, 2분기, 3분기 점점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부분에서는 합계 매출액도 늘어나면 자회사들의 합계 매출액도 늘어나면서 이제 점점 회사가 매출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이익을 합산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분홍색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코스맥스 MBT의 미국 자회사의 순이익인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2020년 2분기, 3분기 점점 조금씩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색인 중국도 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났지만 2분기, 3분기 때 조금씩 순이익이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2019년 4분기 때 가장 좋지 않다가 점점 더 이제 순이익도 조금씩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로 수익성 지표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GPM, OPM, 그리고 판관비율, MPM, ROE 등입니다. 자, GPM이 한때 30%를 넘어갔었고, 상장 이후에 30%를 넘어갔고,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았는데 2018년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2019년 4분기가 가장 매출도 좋지 않았고, 그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하면서 GPM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적이 있습니다. 매출이 가장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정비인 판관 비율이 더 늘어나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적자를 나타냈던 적이 2019년 4분기고요. 그 이후로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표는 우하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회사들이 돌아서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국내는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게 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코스맥스 MBT 본 회사는 잘 되고 있는 것을 최근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회사들, 중국과 미국의 자회사들이 매출이 더 늘어나고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그래프는 ROE를 풍부수작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손해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를 보시면 ROE가 상장 이후에 28.5%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마이너스 26%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최근 1년 동안 거의 26%를 까먹는 상황으로까지 와 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결국은 자회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차입금을 계속 밀어넣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총자손해율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ROE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것이 매출의 순이익률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부채 비율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플러스로 돌았으면 또 ROE도 큰 폭으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지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회사의 이익이 나는 것을, 그리고 ROE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입니다. 상장 이후 한 몇 개월 있다가 시가총액이 가장 높게 올라갔고요. 그때 종가 기준으로 7,591억이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718억 시가총액입니다. 자, 자본을 보시면 IPO 이후에 자본이 거의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감가상각비도 있고 순이익이 적자가 나면서 자본이 이제 더 늘어나다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부채는 점점 증가를 하고, 그런 상황에 현재 회사가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PFCR,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주가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자,
뭐 의미 있는 그래프가 되지는 않고요. PBR이 한때 상장 이후에 10.7까지 갔다가 최근에 또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하면서 2.6 정도고요. 그리고 PER과 PFCR은 별 의미가 없이 PFCR은 계속 마이너스인 것을 보면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유형자산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모습을 마이너스 구간으로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일수와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나중에 채와 재고를 떨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일수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회사가 이익이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코스맥스 MBT를 보면 2020년 1분기 이후에 매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일수도 68일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 회전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실제로 절대 재고액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재고자산을 이렇게 많이 줄이면서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회사의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에서도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재고관리도 잘 되고 있고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 플러스 단기 제조원가 빼기 기말재고자산인데요. 이 기말재고자산이 크면 클수록 매출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계산이. 근데 재고자산을 많이 줄이면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회사가 상당히 이 지표로는 양호한 모양으로 턴어라운드의 징후가 보이는 것을 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파란색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상장 이후 2016년에 조금 나타내다 그 이후로 영업현금 흐름이 제대로 영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벌어들이는 적이 거의 없다가 2020년 3분기에 드디어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시면 결국은 재무현금 흐름이 계속 차입을 합니다. 계속 차입을 하고, 금융상품은 뭐 IPO 이후에 투자를 했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계속 그 이후로 차입을 해서 보라색인 재무현금 흐름이 항상 플러스를 거의 나타냅니다. 그러나 최근 한 1년 동안은 주춤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 유명자산 투자가 국내와 미국 증설이 상장 이후에 있었고, 그리고 호주 공장 건설이 2017년 정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이 공장을 세우는 것이 2018년 후반부터 2019년 초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사가 공장을 세우고 투자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의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간략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재무현금이 계속 플러스로 나타내서 계속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거래표인 유무인자산 투자 캐펙스가 계속 마이너스로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공장, 미국 공장 증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거의 이제 없어지고 투자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도 상장 이후 초반에 조금 있다가 미국과 호주가 투자가 되면서 영업현금을 플러스로 가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 합산으로도 플러스로 돌아서려고 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도 이제 캐펙스 투자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 가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718억인데 현금 흐름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턴어라운드의 징후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고자산 회전일수나 매출 채권 회전일수를 보면 이제 그것이 잘 돌아가는 것을 아까 그래프에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가 당분간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자, 재무제표의 3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성격별 비용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3분기까지 103억입니다. 자, 그래서 4분기까지 합치면 140억이 넘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로만 1년에 140억 정도가 이제 순이익을 까먹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자 비용도 계속 이제 대출을 냈기 때문에 42억 정도까지 1년에 발생하는데 한 60억 가까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회사가 결국은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현금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자 비용을 갖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사실은 뭐 현금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이익이 좋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이 좋게 나타나면 그것이 이제 턴어라운드 완전히 됐고 이제 투자할 만한 회사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분기 그리고 2021년 1분기 정도에 미국과 중국의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회사가 정확하게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투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돌아선다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스맥스 MBT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